자, 체크포인트 바로 짚어보죠. 살아 돌아와서 처벌받겠다. 아, 백 기자, 이거 오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뉴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서 외국인 의용병들 좀 와달라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근 전 대위가 어제 자기 인스타그램에 출국 사실을 알렸고 오늘 오후 3시 반 정도에 현지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청했을 때 즉시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출국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강하게 반대를 해서 마찰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나가는 사진은 이제 출국 장면을 찍어서 본인의 SNS에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일단 뭐 아시다시피 이근 전 대위 해군 특수전 전단, 진짜 뭐 충분히 숙련된 훈련을 받은 사람이죠. 아, 그런데 박 변호사님. 그렇죠. 예. 이 UDT라 그러죠. UDT가 해군 특수 전단이거든요. 근데 해군 수중 폭파팀 같은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지금 유명해진 거는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맞습니다. 인기를 끌었고요. 거기서 뭐 훈련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 사실은 이 UDT 저도 뭐 많이 본 적은 있지만 뭐 제가 그 UDT는 아닙니다.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팀이 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뭐 어떤 열혈감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데, 과연 가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이에요. 뭐 저 가서 UDT가 혼자서 가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바다가 아니고요, 육지에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뭐 그것도 좀 저는 그렇고, 어쨌든 간에 뭐 약간은 이게 좀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백 변호사님, 근데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네. 우크라이나에 입국을 할 수 있습니까? 원래는 안 되죠. 여권법 위반입니다. 이게 지금 여행 그 경보 관련해서 4단계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남색 경보는 여행 유의, 뭐 황색 경보는 여행 자제, 적색 경보가 출국 권고인데 여기까지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근데 4단계 되면 여행 금지, 이걸 어기게 되면 이제 여권법상 이제 1년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선고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이근대위가 가서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찬반 논란이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그냥 저는 이제 법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는 뭐 처벌 대상이긴 한 거고요. 이제 실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지는 뭐 이근대위가 이제 살아서 돌아오면 처벌받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을 내렸고, 이제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 무효하고 신규 여권 발급 거부 제한 등의 절차를 지금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외교부에서 걱정하는 건, 이근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가는 것을 보여줬을 때 또 다른 분들이 또 동조자가 생겨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 봐 예.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의용군 지원자, 한국인 지원자가 대략 한 100명 정도가 된다. 뭐 이런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승현님, 그러면 이근 전 대위 측의 입장도 지금 나왔나요? 이건 그 전 대위 측 입장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내가 처벌받는다 할지라도 난 도울 것이다. 내가 살아 돌아간다면 나는 그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합니다. 방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외교부가 여권을 무효화시키고 있으니까 그 무효화시키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 우리는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이근 전 대위가 저렇게 결정을 한 건 이유가 있었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2차례나 이 외국인 용병들, 그러니까 의 용병들의 참전을 호소한 바 있었지 않습니까? 이 관련 내용 잠깐 보고 가시죠. В Європі маєте бойовий досвід і не хочете дивитись на нерішучість політиків, ви можете вже прибути до нашої держави і разом з нами захищати Європу, де це зараз дуже потрібно. Україна вже зустрічає іноземних добровольців, які йдуть в нашу державу. Перші з 16 тисяч, вони їдуть захищати свободу, захищати життя для нас, для всіх. І це буде успішно, і я в цьому впевнений. 박 변호사님, 일단 그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 유럽에서는 정말 많이들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용병을 좀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뭐 영국 같은 데도 그렇다 알고 있고, 뭐 덴마크 같은 데도 가능하고, 나라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잘못하다가는 러시아하고도 이 파병 이런 문제까지 엮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 돈을 내거나 이런 건 상관없지만 거기 가서 활동할 수는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나라마다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들이 좀 이 공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지금 이근 전 대의 어떤 의협심이라든지 뭐 그 마음하고 요 상황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나. 뭐 지금 나오다시피 뭐 저런 나라들은 가능한 나라가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 안 되는 나라에서 간다라는 거는 또 실정법 위반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판단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승현, 근데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만약에 정말 포로로 잡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제네바 협약에 보호를 받는 포로 지위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분들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각 나라의 군인들에서 적용되고 용병에게는 적용 안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법 111조에 보면 외국에 관한 사전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놓고 개인이 그 외국과 싸우면 1년 이상의 징역일 거예요. 1년 이상의 징역이면 아까 여권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 범죄는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근대위가 저렇게 러시아와 사전을 벌였다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사전 맞죠. 개인적으로 뭐 러시아와 싸우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외교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뭐 중립명령을 좀 한다든가 아니면 국민들에게 좀 제대로 된 어떤 그 전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성을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은 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왕 간 거면은 열심히 진짜 뭐 이렇게 하다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뭐 안전을 기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건 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단은 이근 전 대위가 현재 도착을 했다면 일단은 안전해야 될 거고요. 예. 그리고 무사귀환하기를 당연히 우리는 저희 바라야겠죠. 이거는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게 도착했다고 네, 현재 도착해서 찍은- 인증샷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변호사 입장으로 본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거는 명백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승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포로라도 잡혔을 경우에 우리나라 또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 마음 자체를 표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예. 또 다른 그런 논란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반대하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갈 수 있죠. 저도 장교 출신이고 막 피가 끌어오지는 않는데 제가 가서 뭐 능력도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법을 깨가면서 하는 것들을 과연 이제 좀 인정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한번 생각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건 좀 딴소리인데요. 저희가 전해드린 바도 있죠. 그 용인대학교가 푸틴에게 뭐 명예 유도 학 박사 이 학위 준 걸 가지고 뭐 누리꾼들이 뭐 빨리 학위 취소해라 뭐 이런 좀 요구를 한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었잖아요. 자, 헝가리에 데브레센 대학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여기서도 푸틴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줬는데 그거 지난주에 철회했답니다. 예? 자, 그래서 용인대 측의 입장이 나왔어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우리가 이걸 취소한다면 철회한다면 우리 정부가 곤란해질 것 같다. 승 의원님. 뭐가 곤란해요, 정부가. 용인대가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말 동안에 정말 저는 그 민간인 포격으로 그 숨진 아이, 그것을 보면 저 울었어요, 솔직히. 그거 보고 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러면 용인대학교에서 푸틴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줄 때 국가로부터 허가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주고 싶을 때 줬는 거고 대학의 자치가 있고 대학이 판단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자치와 대학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은 분명히 ICC에 보면 이거 침략 전쟁이고 전범일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거든요. 그러면 전범에게 이러한 명예 박사학위를 줬다면 그 대학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의 자치의 문제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 그건 대학 스스로에서 판단하겠지만 그런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